안녕하십니까. 이웃스타트 박학근입니다. 오랜만에 이 충령산에 제가 이름 지었는 정남길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 길을 올라오면서 느낀 게 이 정남길이라고 예전에 여기에 다녀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길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름을 정남길로 붙였어요. 저희 센터에서 앞에서 쭉 올라오면은 여기는 다른 사람들 안 오고 우리만 다닐 수 있는 이 아주 프라이빗하고 이 주변에 잣나무들이 가득하고 여기에 쭉 올라가면 바로 자단계 푸른 숲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아,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가버리고 혼자 이렇게 걸어 올라오니까 옛날에 그 스쳐 지나가셨던 분들이 생각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대단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계획도 필요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잘 놀고 잘 지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자, 이게 결국에는 치유인데 그 많은 길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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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해서 결국에 종착지는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더라. 그래서 제가 벌써 15년 차에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따라 더 드는 그런 하루 날입니다. 우리가 이 암이라는 어떤 이 큰 적을 만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적이라는 게보다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의학 치료나 항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몸뚱아리를 고치려고 마음 먹으니까 결국에는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마음을 먼저 고쳐야지 몸이 고쳐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던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몸이 통증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힘드실 줄 알아요. 저도 다 경험해 봤고 했지만은 기본 원칙대로 기본 생활에 충실하는 이 기본이 바탕이 안 되는 이런 치료는 임시 방편이다라는 것이 느껴졌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 마음을 다스리기면 되게 좋겠어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뭐 특별한 것을 찾고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깝죠. 예?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3월 달부터는 이제 앞으로 장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온열의학회의 최일병 교수님이라고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그 교수님이 있으신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에 양자에너지 이걸 들어놓은 걸로 와서 보시고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온열요법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막 30만 원, 40만 원씩 주고 하는 이거보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은 작년에 7월에 그 정부에서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나가지고 실손보험도 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가 봐요. 그 항암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외에는 잘 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게 전신 온열이다 라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온열요법으로 해가지고 당신한테 오셨는 환자들 중에서 처음에 면역 검사를 하고 그것을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면역이 내려가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오늘 이제 면역이 내려가면은 그동안에 쓰는 돈을 다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지금 돈을 돌려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치유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체력이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온열요법이 이게 하나의 도움이 되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한 달, 두 달씩 있으면서 면역을 높여가지고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그동안에 3개월 정도를 해봤어요. 이제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해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3월달 우리 캠프 할 때나 뭐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저거를 해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 주시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또 전체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암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암의 원인을 알고 여러 의사 선생님, 암 환자 치유 경험자, 또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치유 방향을 자기의 암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치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 치유 방향. 내 암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치유 방향을 설정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삶이잖아요. 삶이 영속돼야 되는 거죠. 삶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사실 암 걸리기 전에는 이게 돈 벌고 명예 얻고 이러면은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오직 그냥 돈 벌리는데 어떤 이런 거에 집중되어 살았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대본이니까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는 이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무한정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것을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이 생 동안에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자. 그런데 암이 다 나았고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암이 다 낫고 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의 목표를 하면서 이 치유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에 내가 삶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겠다 해서 삶의 목표를 하나씩 적었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그때 47, 48이었으니까 7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상당히 욕심을 많이 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꿈은, 희망은, 목표는 크고 원대하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분의 1만 가도 2, 3년이니까 벌써 한 7, 8년은 살잖아요. 그럼 뭐 1, 2년 1년 잘하면 1년 살겠다 그러는데 뭐 7, 8년만 살아도 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목표를 했고, 지금 이제 거의 반 이상을 벌써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서 이제 나머지 시간들 뭘 했냐, 뭐 여행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100개국을 이제 해외에 있는 이 지구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 사는 게 뭔가 이런 것을 한번 느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100개국 뭐 다니자
그래서 한 지금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다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앞으로도 남았는데 요즘 이제 이 센터 운영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정체돼 있는 한 3년 동안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가끔 짬짬이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고 또 매일 또 여행만 다니면 재미없더라고 또. 그래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제 주변에 내 가족들한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 삶에서 참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몸이 좋아지면은 내 이 몸이 좋아졌던 이 과정들을 이 다른 환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나처럼 이런 저 뭐야 아픔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이 내 삶의 보람이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의 방향만 바꿔줘도 그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제가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뭐 이 센터도 짓게 되고 뭐 캠프도 하게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인생에서 참 쓸모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한테 필요하던 사람이다. 제2의 인생, 직장을 가지고 다닐 때와 암 걸리고 난 이후의 인생, 좀 더 다른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만 또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패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어찌게 됐든 뭐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꿈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목표는 원대하게 잡되 차근차근 하나씩 내가 현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막 어, 되지도 않는 것을 막 해가지고 내 몸이나 뭐 이런 것을 축내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뭐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 죽기 전에 언제 오겠냐 하면서 막 일정들을 막 바쁘게 소화해가지고 옛날에 해외여행 갔다 오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 다닐 때 되게 무서워했거든. 그래서 방법을 알아냈어요. 해외여행 다닐 때는 자유여행으로 가되 하루에 막 일정이 팍팍하잖아요. 그런 패키지로 가면 그런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면역력 나쁜 사람들이 금방 무리해가지고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두 번, 세 번 코스로 매일 나눠 가면서 몸을 충전해 가니까 그것이 아무리 해외여행을 다니도 문제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삶의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유스다스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목표를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좀 글씨로 적어 가지고 어디 이 벽이나 이런 데 붙여 놓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면은 지어가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사람은 활기가 있고 생명의 활력이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이제 뭐 애들 다 교육시키고 뭐 배울 대로 배우고 돈 있을 만큼 있고 이제 뭐 자기만 잘 이제 몸 건강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에 한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은 이 치유가 잘 안 돼요, 이게. 몇 년 있다 다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나이는 젊고 아니면은 뭐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지난 삶에 또 돌아보면서 이 나머지 삶을 정말 행복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분들은요 목표가 있던 사람들은요 다 오랫동안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더라 이거죠. 예? 자식이 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 애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놓고 크게 원대하고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치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삶의 기쁨이 있고 면역력은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해지면 적당한 경제 활동도 하시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활력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암 치유만 막 죽으라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에 참고하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